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오전 5시 13분입니다. 오늘인가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날이. 네, 박빙이죠. 이 대선 결과로 우리 시장과, 그리고 코인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해리슨 부통령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가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면 어차피 문제가 생긴 것들 어떻게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과가 날지 두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이탈이 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에 다 정리를 하고 우리 그 관망 중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죠? 정리하고 약반등에 정리하고 다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약반등이 살짝 나왔거든요. 그때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간단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미국 대선은 불확실하고 주도전 실종됐고 큰 손들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변동성 대비하자 인도 금으로 머니 무브. 인도 증시에 대한 칭찬, 그리고 인도 증시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은 몇 년 됐습니다. 인도 증시가 가장 강력할 거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사실 미국 증시보다 인도 증시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도 인도 증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좀 마일드하게, 25년은 아마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상승장보다는 어쨌든 우리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 정부가 한국 주식이라던가 중국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 살짝 좀 오르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많이 올랐던 인도나 미국 증시는 조금 진정이 나고, 또 많이 빠지게 됐던 또 유럽 증시는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후에 또 인도는 아직도 굉장히 시장성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카스트 제도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도의 연령 분포 자체와 인구수, 그리고 연령 분포가 10대에서 2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인구들이 그 밑을 땅땅하게 채우고 있고, 생산성 이런 것들을 고도로 발달시키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이제 전 세계적인 공장에 대한 모습들을 인도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인도는 계속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종교적인 한계가 좀 있죠. 힌두교를 믿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교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GDP를 시장으로 정을 봤었을 때 인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 보고요. 미국 재정이 이제 계속 문제가 있어요. 미국 정부 재정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채권과 달러로 많이 계속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채권이 이제 올 연말쯤 되면 채권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채권을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단일 패권국의 지위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그냥 전 세계 짱이야,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위상을 조금 내려놓고 그 나라 자체 내부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조율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미국의 그 채권 금리가 한번 요통쳤을 때, 그때가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제 시기이면서도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가상화기술 배짱영이 클라우드 업계는 국산화로 맞불,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요.
이 금융주 ETF,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주들이 좀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373원으로 조금 다시 진정세로 넘어들고 있습니다. 엔화는 역시나 9원대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빠져주면 쫄지 말고 잡아보시고요. 환율은 일단 아직 미국 금리는 5%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도 금리 긴축 정책 중입니다. 그래서 긴축이 끝이 나려면 2.5 아래로 내려가야 긴축이 끝이 나요. 완화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긴축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축 중이다. 근데 긴축의 강도를 약화시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약발이 시장에 계속 스며들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고 판단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인하를 진행을 하는데, 금리에 대한 인하는 아직까지 긴축이지만 약발을 좀 약하게, 그죠? 병원에 가서 긴급할 때 막 주사를 팍팍팍 맞다가 그걸 조금 이제 약하게 쪽으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살짝 반등해서 71달러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S&P 지수입니다. S&P 지수는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슈퍼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슈퍼시에 대한 청산,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래서 지금 관망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로 또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반동을 주고 78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의 숏포지션은 디테일하게 관리를 못 하신다면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서 숏포지션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 잡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한복을 더 만들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질문을 던졌던 거잖아. 그런데 손절 짧게 잡고 한번 도전해봤는데 운이 좀 좋아서 수익을 조금 가져왔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익금 단번 한 번 더 들어가본 그런 상태입니다. 이 추세가 살짝 깨지기는 했어요. 깨지긴 해서 어쨌든 이제는 이 상승 전분 전체 되돌림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S&P의 모습, 그러니까 나스닥의 모습과 비트코인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600불 정도까지는 빠지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이렇게 좀 빠지진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좀 다지고 한번 봉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견적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어쩌면 해리슨 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위로 한번 쐈다가 이렇게 빠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단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다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좀 구경을 좀 하다가, 누가 맞힐 거라 보시나요? 이건 동전 던지기잖아요, 그죠? 좀 애매할 때는 다시 물러났다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타이밍이 나왔을 때 또 액션을 또 취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실버 많이 올랐다가 좀 진정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스닥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나스닥도 똑같을 겁니다. 나스닥이 어디 갔는겨? 네, 나스닥도 똑같죠. 비슷비슷하죠. 그죠? 올랐다가 조정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19,6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에서 이 밑에 이 추세가 아직까지 이탈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메이저 수급 추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 형벌 치다가 한 번을 더 만들고 25년줄 조정을 보여주는 그림, 25년 초에 반조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한샘이 가지고 있는 메인 뷰다. 그리고 그 뷰는 수정이 될 수 있으니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대응해 나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을나 구경 한번 해볼까나? 삼성전자 58,000원 살짝 또 조정을 주고 있죠. 61,000원까지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저점 이탈되게 된다면 쫄지 말고 사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대한항공은 괜찮을 겁니다. 드디어 24,000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대한항공은 그냥 끝까지 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쉽지만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대한항공은 이제 수익을 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코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 이 상승 웨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믿고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단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반등이 꽤나 크게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반등파를 믿고 여기서 버티고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께 손절가 여기 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는 공방에 손절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밀어버린 상태에서 막반등의 정리를 좀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후 2시죠. 오후 2시 보시면 딱 죄송합니다. 오후 2시에 보시면 이제 1시, 2시 요때죠. 그래서 요때 반등 타이밍에 잔량을 정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흐름에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조정파 형성된 것처럼 여기도 한번 머무르는 그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지금 이 추세 하나 남아 있는데 요 구간이죠. 66,000불 정도에서 좀 며칠 버티면서 한 11일 정도 버티면서 여기 돌아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쭉 쇼팅이 줬다가 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변수들이 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한숨 돌리자.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이것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반영이 됐고 수치가 나오더라도 다시 조정세 접어들 거다. 그리고 이 뒤에서 액션을 취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그런 관점. 단타는 그렇게 가는 관점입니다. 물론 연초부터 연초에 말씀드렸고 이제 작년 말부터 했던 4월에 정리를 하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리고 여름쯤에 해가지고 일부 농사 들어간 시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홀딩하고 계셔도 뭐 손실이 좀 있으시겠지만 우리 워낙 먼 과거에 연초에 컸기 때문에 크게 봤었을 때는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물린 상태에서 구경을 좀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했을 때 남은 잔량을 배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는 뭐 벌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로스컬 좀 진행을 하시고 좀 공격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왜냐면 이제 이 고점이 우리가 이 임펄스에 대한 가능성 생각을 하면서 한 바로 가일 좀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짧게 잡고 도전해보면 타이밍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일단 무효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어쩌면 이 큰 그림상 이 플랫 형태죠. 이 확장형 플랫 형태에 비슷하게 나오는 플랫 형태 또는 복합 조작파 접수파 X. 그래서 이런 큰 수렴을 그려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봉에서 들려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카운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파동을 단순하게 진행해서 바로 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우리가 진행했단 말입니다. 아주 짧게. 근데 그것이 지금 조금 불안해졌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큰 조정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새로운 조정파가 붙을 수도 있다. 그 조정파는 첫 번째 파동이 이제 플랫이나 복합 조정파 형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수렴 형태로 다시 지나가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렴 형태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56,000불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확정 형태로 가게 되면 44,000불까지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44,000불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해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아래쪽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이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고점 영역대거든요. 그죠? 고점 영역대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질 것이고, 위로 완만하게 빠질 것이고, 막 같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막 가게 되면 여기 4월 조정이고 5월달 그러고 다시 또 움직이는 이런 그림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이런 패턴적인 측면에서 저점을 노리는 패턴이 유리하다. 근데 그렇지 중간중간에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팅을 해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배팅은 손절로 마감이 되고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패턴적인 측면도 파동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BTC 차트들이 지금 힘을 그렇게 못 내고 있는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나 플로우 요소 둘 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외전의 명성을 가지고 있던 코인들은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코인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지금의 이제 코인 시장들은 사실 돈 넣고 돈 먹기, 선물 시장, 신규 상장주, 테마 태우기 이것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매매하는 거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그 도박은 승률이 좋을 때 과감하게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애매해졌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우리 종목들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할까? 이런 실제로 슈팅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 10월달 슈팅 뻥뻥 나오기도 하고 이거 30% 40% 넘었잖아요. 그죠?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것들 갔다가 빠지고 그래서 이런 고점 때 배팅해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저들 타이트하게 잡던가 뭐 이런 종목들 솔라 같은 종목들 노려가지고 다음 노려보겠죠. 지금 이 정도 패턴이면 여기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죠? 300원 정도에서 여기서 첫 장철 잡고 돌아 올라갈 때 배팅을 하면서 손절 잡고 들어가는 이 패턴을 노려보면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팅했었을 때 성공하면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살짝 얘기가 샜는데 시장이 이렇게 무턱대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익을 때까지 경기가 좀 풀릴 때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9월달 징조가 나올 거고 10월달에 제가 여행을 다녀왔었죠, 그죠? 중요한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1월 중순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하순까지. 그래서 지금 좀 조정세로 좀 빠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 흐름에서 10월 이제 27일이죠. 요 흐름에서 상승 쪽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방 쪽으로 좀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막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이제 여러분 저 위에서 물린 것보다는 바닥을 노리고 있는 게 괜찮거든요. 사실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버리면 진짜 이게 배팅 타이밍인데 이렇게 만들어보면 참 좀 별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껴점에 기대할 만한 게 좀 공포로 만들어주고 다시 돌리는 이 그림을 좀 우리 되게 기대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도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바로 요 구간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거든. 정상적인데 이게 한 번 더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밀어버려서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거래량만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뭐 불러 이런 애들 많이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죠? 무턱대고 쭉쭉 가는 흐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손절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거 이탈이 되면, 저점 이탈되면, 거래량이 팍 하고 들어오면 그때 배팅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지금, 조금, 관망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또 뒷북 때문에 또 무턱대고 또 가만히 계시다가 또 물려 있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공간에서는 손절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눌림목에 다 배팅을 해드렸고, 그죠? 그래서 좀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 물려 있으시다면 풀배팅이라면 본인들을 반성하셔야 전 풀배팅 절대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조심해야 피드 비중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그죠? 물론 이때죠 풀배팅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 해서 수익 난 거에 대한 소질은 좀 나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두드려 맞아 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 이상의 손해를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런 침체 같은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만 살아나면 호시장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보십시오. 거래량이 쭉 살아나게 하면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짜 황금의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도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좀 떨어지면 기분 나쁘지. 근데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오르기도 했다가 그런 것들이 시장이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전망은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살짝 증시가 또 어느 정도 뭐 안정성을 취하다가 내년에는 조정을 좀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코인들이 이제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줄까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바닥을 좀 더 파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바닥을 더 파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사실 이때 이제 엠펄스 웨이브 기준이 깨지면서 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좀 올라갈 수 있지 기대를 했는데
차라리 바닥을 더 파버리고 이렇게 좀 길게 가자. 이제 길게 가서 다음 턴이면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올 봄까지 좀 바닥 한번 파버리고 내년에 이제 시작, 정말 25년에 스타트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보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